1126번 가로줄의 개수와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표에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연수와 ABC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그래요. 규칙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에 확 들어오잖아. 이게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대각선 모양에 누가 있어요? 제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9의 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는 19의 제곱일 거니까 그러니까 361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한 칸 가는 거고 얘는 거꾸로 한 칸 오는 거니까 내 생각에 뭐만 보면 될 것 같냐면 그냥 이 가로 방향의 규칙만 확인하면 될 것 같거든. 첫 번째 줄은 뭐예요? 공차가 1인 등차수열. 두 번째 줄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세 번째 줄은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9일 거 아니야. 사실 공차가 여기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첫 장이면서 공차인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면 B란 놈은 공차가 19니까 361에다가 19 더하면 되지 않을까? C는 공차가 20이니까 400에서 20 빼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B-A 더하기 C는 19 더하기 400 마이너스 20이니까 399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규칙을 좀 자세히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려워서 틀렸을까? 저는 이런 게 항상 의문이 나는 거죠. 문제를 너무 관심이 없게 쳐다보는 거 아닌가. 문제를 좀 사랑과 정성으로 보란 말이야. 아이돌이다 이 생각하고 비웃어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제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를 바라볼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특징을 내가 다 파악해 주겠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127 물론 그렇게 해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냥 단순히 관찰만 잘 하는 것으로 문제가 쉬워진 것들은 무조건 잘 맞춰야 되는 거야. 그게 일단 상위권으로 가는 어떤 필요 조건인 거죠. 그죠? 네. 2, 4, 6, 8, 10을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막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근데 이거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합을 구하시오. 아니 지가 15번째 줄이어 봐야 2, 4, 6, 8, 10이 나열되고 있겠지. 그러지 않아? 근데 2, 4, 6, 8, 10 중에 어떤 숫자로 먼저 시작해야 할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각 숫자가 몇 번 사용된지를 보면 되거든? 그잖아. 여기 1개지. 여기 3개고. 여기 5개고. 각 줄마다 홀수 개씩 소모된다는 거야. 1, 4, 5,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15번째 줄을 알고 싶은 거니까 14번째 줄에 몇 개의 수가 있냐 보다는 이 전체가 몇 개냐를 해야 되면 될 것 같은데 홀수의 합은? 그렇죠. 그럼 1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96개가 이미 사용된 거예요. 근데 19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번째 항의 마지막 숫자는 뭘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2로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2, 4, 6, 8, 10, 2, 4, 6, 8, 10 이렇게 하고 1이 남으니까 맞아? 그럼 15번째 줄의 첫 번째 숫자는 4로 시작하겠죠. 4, 6, 8, 10,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갈 텐데 이게 몇 개 있겠니? 15번째 홀수는 얼만데? 29죠? 그러니까 29개가 있단 말이야. 아깝다. 30개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럼 30개가 있다고 치고 2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2 이게 30개가 그러니까 5개씩 해서 30개가 있는 거니까 6쌍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다 6을 곱해요. 근데 원래 2가 하나 없잖아. 2가 없으면 치과 가야 되는데 2가 하나 없잖아. 그러면 2를 빼주면 되겠죠. 죄송해요.
2사 680이니까 30, 180, 180 마이너스니까 178이네요. 여전히 쉽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비스텝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항상 개념 강의를 할 때 이걸 들으면 학생들이 비스텝을 다 맞출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비스텝이 졸라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개 슬프단 말이야. 난 도대체 2시간 동안 뭘 떠들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 물론 이제 저희 강의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찰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무튼 선생님이 기분이 별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음 정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얘를 60도씩 회전시킨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이 그리는 자취는 뭐가 될까? 정육각형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다 좀 그려볼게. 이건 좀 이따 지울 거예요. 그냥 가이드라인인데, 정육각형 좀 이쁘게 그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저 아이가 그리는 정육각형은 이렇게 하죠.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지. 대각선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 번에 그릴게요. 어차피 정삼각형 6개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고, 그냥 니네 이해 잘 되라고 그려주는 거야. 이걸 상상으로 그려도 별 상관없어요. 자, 60도씩 회전하면 이런 정삼각형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친구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처음 그림인 A, B가 이렇게 있을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인데 얘가 말하는 직선 어떤 직선이에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도 미리 그려놓을게.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좀 더 아래로 가야겠, 좀 더 위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상상을 했으면 이제 그냥 그렸으면 관찰만 하면 되는 건데, AN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교점의 개수잖아? 맞아? 자, n이 1일 때 먼저 봐볼게. n이 1이면 60도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삼각형은 얘야. 맞아? 직선은 누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거. 여기다 1 넣으니까. 알겠지? 교점 몇 개냐, 얘들아? 눈으로 보이잖아. 몇 개야? 2개. 그지?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얘야. 바라봐야 되는 직선은 얘겠지. 왔다 갔다 하니까. 교점 몇 개야? 2개. 세 번째 삼각형은 얘예요. 바라봐야 되는 직선 누구죠? 다시 얘죠. 몇 개예요? 0개. 규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네 번째 삼각형은 얘고요. 바라봐야 되는 직선은 다시 얘예요.
또 0개네요. 그죠? 다섯 번째 삼각형은 얘고요. 바라봐야 되는 직선은 얘예요. 다시 2개네. 여섯 번째 삼각형은 처음 위치했던 얘고 바라봐야 되는 직선은 얘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시 0개로 끝나죠. 근데 일곱 번째를 보시면 처음하고 똑같을걸? 삼각형과 직선이. 그러니까 이게 6을 주기로 순환하는 주기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반복될 뿐이니까 필요 없잖아. 50개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하면 되지.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an이라고 하면 이게 주기가 6이니까 6개를 끊어서 48까지를 더하면 2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씩 8개 있는 건가? 맞아요? 그러면 6 곱하기 8 그죠? 이 3개니까 6 곱하기 8 있고요. 이렇게 하면 48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49가 얘고 52예죠? 그러면 4만 추가로 더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52다. 이렇게. 이것도 그냥 해보기만 하면 못 풀만한 문제는 딱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1129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아닌가? 아래에서 위에 빼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빼면 여기 있네. 아, 위에서 아래. 예. 위에서 아래 빼면 여기 있죠? 여기 빼면 여기 있죠? 여기 빼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가 되면 되니까 그냥 n이 뭐인 상황이에요? 20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2식에서 2식 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냥 n이 20이라면 발견하면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럼 2식 자체가 뭐냐면 n이 20일 때 우변을 쓰면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요게 위에 있는 식이 우변이었고 여기서 아래에 있는 식의 우변을 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제일 첫 번째는 물론 각각의 시그마를 막 나열해 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시그마가 시작하는 번호와 끝나는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하나의 시그마를 합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얘 공통인수가 안 맞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개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1이 k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땡큐하게도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잖아.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를 k 플러스 1로 바꾸면 무슨 문제 있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이 공통인수가 됐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이고 나머지만 계산을 해보면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더할 때는 가운데가 마이너스여야지 막 소거되면서 더해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마이너스의 역할을 얘가 해줘요. 부호가 교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대 거듭제곱은 항이 부호가 교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 k제곱이든 k 플러스 1제곱이든 k 플러스 2제곱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마이너스 대 거듭제곱 앞에 붙어있잖아. k에 관해서. 그럼 부호가 교대될 거니까 오히려 가운데가 플러스여야만 소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면 소거가 오히려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약간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고 이 문제를 여기 살펴본 이유는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야. 니네 맨날 가운데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여도 이렇게 소거될 때가 있거든. 나 좀 봐줘. 특이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특이해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돼. 알았니? 그럼 얘를 항을 전개한다고 하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양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니까 얘가 1 더하기 2분의 1은 양의 부호로 만들어지고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속어의 규칙이 사실상 순차 속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분의 1 더하기 21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그럼 남은 건 1하고 마이너스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20만 남게 돼요. 그러면 답은 41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특징이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시그마라고 해서 꼭 가운데가 마이너스 때만 속어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의 부호가 교대하는 경우에는 플러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바뀌는 걸 교대한다고 해요. 네. 자, 다음 1130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물론 이 SN의 식을 우리는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등차 수열 합은 뭐라고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계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n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에요. 맞아? 뒤에는 뭘 써야 되냐면 2를 넣었을 때 30이 되게 하는 1차항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32n이 있어야 되지. 이해 가니? 물론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훨씬 빠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도 훨씬 높은 거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잘 보시면 깨달음 얻었어요? 깨달음 얻었냐고. 야, 시그마를 쓸 정도야 지금 저게? 항 3개 더한데? 미친 거 아니야? 항을 3개를 더한데 시그마를 쓴다고? 야, 어려워 보이고 싶은가 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3개를 더하는 건데 SN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연속적인 값은 아니니까 2위의 일부의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의 대칭축이 얼마냐면 n이 8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진짜로 점이 찍히는 거잖아. 점이 없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8,S8이 존재할 거라고. 그러면 이거의 왼쪽에 7,S7이 있겠지? 왜 나는 이게 국 영문 혼용체를 쓰고 있는 거지? 여기는 9,S9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3개 더했을 때 최대 아니에요?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m은 7이다.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쉽게 풀죠? 우리는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은 건 아닐까요? 예. 그냥 이런 게 진짜 사고하기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왜 안 하고? 뭐 복잡한 연산을 하다가 아니 못 풀겠다. 가서 질문해야지. 이렇게 서렌더를 굉장히 빨리 박냐 이 말이야. 알았니? 알았어? 풀이를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마. 풀이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숙제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숙제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얼른 갖고 가야 되거든, 학원으로. 내 말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 좋은 풀이를 발견할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내가 이거 학기 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니네가 수학을 똑같은 시간 동안 노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학 숙제가 나온 당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학원에 오기 전날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알겠죠? 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문제를 풀면 문제를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좋은 풀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험이 쌓여야 수학 실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원 올 때 다 돼가지고 숙제 제출 기한이 임박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문제도 다 안 읽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삽질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못해요. 머리가 좋아지려면 좋은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좋은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시간이 넉넉하게 남은 상태에서 숙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알았니?
왜냐하면 내가 학교 학원에서 아이들을 진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면 머리가 진짜 특출나지 않아도 결국 수학을 잘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아이들을 잘 보면 진짜 좀 성실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성실하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성실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책상 앞에 하여튼 오래 앉아있고 문제도 많이 풀긴 푸는데 전혀 자기 머리 쓰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진짜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제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131번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지워져 있어요. 홀짝이 규칙이 다르죠? 그죠? 그렇구나. 이게 홀짝의 규칙이 다른데 이렇게 써봐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도 일단 출제자의 언어거든요. 아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집어넣는 식이 다른데 누가 식을 이렇게 정리해? 야, 서술형 답안이 이딴 식으로 작성하면 물론 감점 안 당했지만 졸라 기분 나쁘다고 채점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n이 홀수이면 왜 n이라고 써? n을 2k-1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n이 짝수이면 n은 2k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웃기게 봐봐. 2k-1을 여기다 놓잖아. 어머나 이게 뭐예요 선생님? 갑자기 왜 2k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2k를 여기다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훨씬 식이 이뻐졌죠? 맞아요? 예. 다만 홀수양은 13579 저 위에다가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도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시그마는 찢어서 쓰셔야 돼요. 한 번에 못 써요. 왜냐면 저는 홀수와 짝수를 분리했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하죠? 예. 그럼 홀수 번째 항은 뭐 n을 써도 돼요. k를 써도 되고 k를 쓸까 헷갈리니까 k는 1부터 5까지만 가야 맞는 거고 2k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1부터 5까지만 가야 되는 거고 얘는 2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그마의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같으니까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4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맞아요? 그러면 4k 제곱은 4 곱하기 6분의 5, 6, 11인가?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2분의 5, 6이고요. 마지막에는 더하기 5 하시면 되죠. 그러면 220 더하기 30 더하기 5니까 답은 255겠네요. 그래서 홀수 짝수인 건데 이걸 나누지 않고 쓴다는 게 더 이상하다. 그쵸? 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일반항을 구분해 쓰는 게 좋죠.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자, 다음 1132번. 이건 그래도 좀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문제의 조건을 해석을 해볼게요. AN의 좌표 나와 있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그냥 저거의 밑변과 높이의 곱이 혹은 뭐 이 사각형의 면적이 n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쪽은 길이가 얼마예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쪽은 길이가 얼마죠? D의 좌표를 구해야겠네? D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BC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직선은 이게 될 거고 그럼 D의 좌표는 2의 n제곱 컴마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됐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 직사각형의 면적이 라고 했으니까 그럼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여기 m은 약분해도 되겠죠? 자연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가 나온 거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의 m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왔어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우리 이 식을 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면 n이 정해졌을 때 m의 최소값을 찾아서 자연수예요. 그걸 an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수열 an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a1이라는 놈은 n이 얼마일 때요? n이 1일 때예요. n이 1이면 저 부등식의 좌변이 얼마니? 1이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은 1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n이 2이면 저 식의 좌변은 뭐예요? 9죠. 맞잖아. 9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은 얼마부터 가능하지? 4부터 가능하지. 그지? n이 3이면 저게 49죠. 49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이 얼마부터 가능하지? 6부터 가능하지. n이 4이면 225? 225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은 8부터 가능하죠. 언제까지 할 건데? 10개를 할 거야? 이게 지수적 증가의 특성을 또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수적 증가는 이제 지수에서 독립변수가 커지면 수가 어느 시점을 벗어나면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별로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게 n이 적당히 커지면 이 부등식을 2의 2n제곱이 2의 m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평가원 이런 식 잘한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은 규칙에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뒤로는 쭉 누구의 규칙을 따라가요? 얘의 규칙을 따라가면서 m은 그냥 n의 2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러면 a는 첫째 항을 제외하면 2n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그냥 10개 짝수의 합을 구할게요. 걔는 10 곱하기 11이잖아요. 거기서 얘가 2가 아니고 1이기 때문에 1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흰 개가 나오죠. 흰 개. 감사합니다. 에라 같은 성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첫째 항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거예요. 예, 틀려도 되는 거고요. 이 지수적 증가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딸려있는 식구들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니? 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유튜브 대박 나면 갑자기 우리 부모님 수입이 초라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알았니?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1134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이 지금 뭐냐면 3의 홀수 제곱을 원소로 갖는 건데 이 3의 홀수 제곱을 영원히 갖는 게 아니고 n이라는 기준값을 정하고 이 n보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아이 발로 그러지 마. 나 집어줄게. 지지야 지지. 자, A는 기준값을 정하고 넣을 수 있는 K를 N까지만 걸겠다 이런 관점이잖아. 근데 K는 사실은 홀수의 넘버야. 홀수의 위치. 그러니까 N번 최대 N번째 홀수까지 원소만 내가 원소로 삼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 맞아. 그지? 지수가 N번째 홀수까지만 가능하다 이 소리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집합 S도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집합 S는 얘를 먼저 만들어야 집합 S를 생각할 수 있어. 자, 만약에 n이 2라고 하면
두 번째 홀수까지만 가능하니까 3의 1제곱과 3의 2제곱만 가능한 이런 집합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걸 다시 원소로 갖는 게 집합 S니까 이때 집합 S는 서로 다른 걸 곱하면 3의 3제곱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F2가 이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한 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규칙 알겠어? 한 번 더 해볼까? 자, n이 3이면 세 번째 홀수까지만 지수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야 이거 1이 아니다 3이지 그지? 그럼 여기가 4제곱이라고 해야죠. 개수는 똑같은데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아가들? 왜냐면 여기가 지금 홀수 제곱이잖아. 알겠지?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가 3, 3의 5제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n이 3이면 k가 3이 될 수 있잖아. k가 3이면 2k-1이 얼마야? 5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때 s는 3의 1제곱과 3의 3제곱을 곱한 3의 4제곱 3의 1제곱과 3의 5제곱을 곱한 3의 6제곱 3의 3제곱과 3의 5제곱을 곱한 3의 8제곱 이렇게 3개가 가능하니까 F3은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친구들아? 네. 그럼 n이 4라고 하면 3의 1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까지 가능하니까 S는 굳이 써봐야 알겠니? 어차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써봐야겠다. 겹치는 게 있네? 겹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3의 4제곱이 되거든요? 3의 6제곱도 되죠? 3의 8제곱도 되고 근데 3의 8제곱 겹쳐요. 3의 10제곱이 되고 3의 10제곱 12제곱까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규칙이 보이잖아. 얘는 지수가 4인데 얘는 4, 6, 8이야. 얘는 4, 6, 8, 10, 10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2씩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어차피 맨 앞에 이거는 제일 작은 거 2개 곱하면 되고 맨 뒤에 이거는 제일 큰 거 2개 곱하면 되는 그런 관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쨌거나 이때 F4는 얼마냐면 5가 되는 거네. 맞아요? 이걸 보고 규칙을 확신할 수 없으면 하나 정도만 더 해보시면 돼요. 홀수가 나와요. 다만 2n-1이라고 할 수 없어요. 2를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n은 뭐라고 적어야 맞겠니? 2n-3이라고 적어야 맞겠죠. n이 2부터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n은 2부터 11까지 2n-3을 계산하는데 이것도 봐봐. 시그마 막 쓰려고 하지 말고 2를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아니야? 1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19 나오는 거 아니야? 1은 첫 번째 홀수고 10은 10번째 홀수잖아. 즉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10개의 홀수합을 구하시라고 돼있어. 1부터 시작하는 홀수합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또 뭐 첫째항이 뭐 얼마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리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지수를 홀수를 안 하고 자연수로 풀었거든요. 근데 답이 안 틀려서 잘못 푼 줄 몰랐어요. 그래도 똑같은 답이 나오네. 황당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1135번 두 수열 a,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딱 요런 느낌인데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네가 푸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왜냐면 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2an 더하기 bn을 n에 관해 쓸 수 있어요. 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쓸 수 있냐면 an 빼기 bn을 n에 관해 쓸 수 있어요. 이걸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불렀죠.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반드시 일반항이 나온다. 이걸 이제 우리는 an은 sn-sn-1이다 이렇게 외우지만 사실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맨날 a만 구할 것도 아니고. 맞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윤지 괜찮아? 졸라 안 괜찮은데? 내가 잘못했어. 더 꿀잼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정말 노잼이라 미안해. 빨리 사탕 하나 먹어 얼른. 자, 그래서 얘 일반항은 갖다 먹어 사탕 하나. 2an 더하기 bn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n-를 대입한 걸 뺄 거잖아. 선생님 새로 뺐으면 편하다 했지. 그럼 n세제곱에서 n-1의 세제곱 빼고 2n제곱에서 2n-1의 제곱 빼고 뺀다고 해서 더 해놨네. 그리고 n에서 n-를 뺀다 이런 관점으로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3차항의 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3n제곱 플러스 3n 아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나오죠? 두 번째 차에서는 뭐가 나오죠? 플러스 4n이 나오네.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죠? 세 번째 차에서는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얘가 3n제곱 플러스 n 이게 되는 것 같네요. 주의! 원래 이래야 되죠? 그렇잖아.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빼면 패시브로 n은 무조건 2부터 성립이야. 그런데 여기에 1로 보면 4고 여기에 1로도 4거든? 이 경우에는 1부터 성립한다 고칠 수 있지? 이렇게 고치라고. 알았지? 같은 이유로 an-bn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an-bn도 위랑 똑같이 구하면 안 돼. 왜? 이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거든. 등차수의 값이지. 공차 마사예요. 그럼 마이너스 4n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그냥 마이너스 4n이네요. 얘는 당연히 n이 1부터 성립할 거고요. 이해하시죠? 이 둘을 연립해서 풀면 an과 bn을 둘 다 구할 거거든. an은 뭐 하면 되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이네. 그리고 bn은 뭐 하면 돼야? 2배 해가지고 빼서 3으로 나누면 되네. 그지? 그럼 n제곱 더하기 3n이네요. 이해하시죠? 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시그마는 bn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인데 이거 합차로 해도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bn과 an을 더하면 뭐가 남죠? 2n 제곱 더하기 2n이 남아요. bn에서 an을 빼면 뭐가 남죠? 4n이 남아요. 그럼 얘가 8n 세제곱 더하기 8n 제곱 이게 되는 것 같고, 그럼 구하라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제곱 마이너스 ak제곱은 8k의 세제곱 더하기 8k의 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빨리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8 곱하기 2분의 5 6의 제곱 그리고 8 곱하기 6분의 5 6 11 이게 되겠네.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2240이 나와요. 얘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귀찮게 하는 문제죠. 근데 이 귀찮은 문제에서 이 등차수의 합도 못 알아보고 또 SM-SM-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관찰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이것도 습관이어서 관찰을 평상시에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잘 안 해요. 알겠니? 좋은 풀이를 발견하기 어렵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이다. 약수의 개수를 알려줬네, 그지? 그래요.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지 않아? 9개라고? 그지? 1부터 9까지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9개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각자의 양의 약수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예, 그러네. 그럼 그냥 써볼게요. 36의 양의 약수는 쓸 때요. 각자의 양의 약수를 알아야 돼서 3, 4를 2의 제곱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6은 2 곱하기 3이라고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9는 3의 제곱이라고 쓰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고 2 곱하기 3의 제곱도 가능하죠. 18이요. 그죠?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까지 가능하네. 이거 왜 펼쳐봤냐면 각자의 다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개수가 짝수이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홀수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안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홀수인 것만 고를게요. 얘 아니다. 얘 그리고 얘 이거 4개만 양의 약수가 홀수계가 되는데 그죠? 나머지는 양의 약수 다 짝수계죠. 약수의 개수 구해보기 쉬우라고 내가 지금 소인수분의 꼴로 써놨잖아. 그지? 나머지 다 짝수계야. 그러면 저걸 다 더한다는 건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양의 약수가 홀수인 것들 앞에 마이너스 다 알고 있으니까 진수의 분모로 들어가고 양의 약수가 짝수인 것들은 진수의 분자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저 주어진 식은 실제로는 로그 한 번만 쓰시면 되고 분모 분자 뽀개가지고 양의 약수가 홀수계라고 써진 애들만 분모로 밀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자로 넣으면 되죠.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2개랑 2개 이렇게 없애면 될 것 같고 이렇게 2개랑 이렇게 2개 이렇게 없애면 될 것 같네요. 됐죠? 네. 결과적으로 로그 2 더하기 로그 3만 남게 된다. 이렇게요. 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냐?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을 an이라고 하자. 근데 fx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적으면 되거든? 봐봐. 이 식을 적으면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k가 크고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분의 2보다는 작대.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봐봐. 이거 정수지. 인접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이거 정수잖아. 그러면 정수의 3분의 1 뺀 거니까 정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수의 3분의 2 더하니까 정수가 아닐 거 아니냐고. 근데 차가 1이야. 두 분수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차가 1이면 구간의 길이가 1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누구겠어요? n제곱 더하기 n이겠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an이 그냥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되게 부분수 분해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문제 만들고 싶은 느낌이 강한 거지 그냥. 그지? 큰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n은 1부터 100까지 a n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역수를 취하니까 얘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분해하면 똑같은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차가 1인데 n의 개수 1이니까 이거 순차 소거해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남는 거 알죠? 지금은 다 이해해서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뭐 하다 보면 다 돼요. 101분의 100이니까 P 플러스 Q는 201이다 라는 걸 알겠고요. 자, 다음 1138번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하자. 여기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2n 더하기 7이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n 더하기 3, n 더하기 4 이렇게 자기 노트에 써있다. 손 들어 빨리. 당신은 기계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알았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습관을 좀 버려.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보고 나서 조건을 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기계처럼 쓰는 습관이 봐봐. 너네가 뭔가 하나 쓰잖아? 그럼 걔가 풀이의 방향을 정해버리거든? 근데 그게 효율적인 풀이면 참 좋은데 비효율적인 풀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아닐까? 맞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지? 60개를 더할 거란 말이야. 60개 치킨 아니고요. 60개를 더할 거란 말이에요. 시그마는 뭐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아니 어제 했잖아. 뭐만 물어본다고 했어. 내가 시그마는 반드시 무엇만 물어본다고 했어.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니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등차, 등비, 걔네 가중합, 시그마 K 시리즈, K 제곱, K 세제곱, K 파이 K 플러스 1. 그게 아니면 부분분수 분의 근호의 유리와 로그의 성질 끝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겠냐? 근호의 유리와 아닐까? 무슨 말 이해 가냐, 아가들? 무슨 말 이해가 가요? 아하. 그러면 유리화를 시도하면 실제로 이제 저거 부호 바꾼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니까 얘를 어떤 모양으로 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일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알파 n과 베타 n을 써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되잖아. 예. 그러니까 저식을 n 더하기 3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유리화를 시도를 하면 루트 n 더하기 4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는 거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 이 시그마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n은 1부터 60까지 루트 n 더하기 4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3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순차소고고 n의 개수는 1이니까 그죠? 마지막 한과 첫 번째 항만 남을 건데 그럼 루트 64 8하고요. 루트 4 2 이거만 남을 것 같아요. 답은 6입니다. 그러니까 근계수 같은 거 사실 쓸 필요가 없어도 문제되는 거지. 근계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쓰라고 좀. 알겠죠? 안 필요한데 막 그냥 적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